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익산과 군산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축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학생 등이 참여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새겼습니다. 익산시가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유치 성공에 따라 2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 오는 2026년까지 함여릅에 청소년 디딤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센터가 문을 열면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소독동 팽나무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도기념물에 그치지 않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익산과 군산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시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경축 행사에는 정헌유 시장을 비롯해 광복회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행사는 경축사와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군산시청 대관당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학생,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새겼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월요일 기준으로 18주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0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61,682명, 해외 유입 39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21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0명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 어제 하루 2,45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803명, 익산 474명, 군산 429명 등이고 도내 누적 확진자는 71만 2,883명입니다. 확진자가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는 1.03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도내 재택 치료자는 25,702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47%입니다. 익산시가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유치 성공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돼 오는 2026년까지 함여릅의 상담실과 음악치료실, 체육관, 기숙사 등을 갖춘 청소년 디딤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재활기관인 국립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는 호남권 디딤센터 유치를 두고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와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일정이 미뤄질 만큼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익산과 광주. 12일 여성가족부의 현장 실사 결과 익산시가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최종 건립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최종 건립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약 200억 원의 국비를 들여 함여릅 와리 일원의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직업교육실, 기숙사 등을 갖춘 청소년 디딤센터가 조성됩니다. 익산은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안 생태습지공원과 국립치유의 숲, 공공승마장, 백제유적지구 등 우수한 지역 생태문화와 치유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산시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청소년들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호남권, 충청권을 비롯한 많은 청소년들이 익산에 와서 이런 수련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성공에는 익산시의 민관정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시는 지난해 전문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정계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 공약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 익산교육지원청과는 업무 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민관정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익산의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의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서면 전라권은 물론 충남과 대전까지 이용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최소 수요는 7만 2천 명, 최대 수요는 30만 명까지 예측되는 상황.
이에 따라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매년 38억 6,500만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번에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거기에 이어서 두 번째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성과 날이라고 믿습니다.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유치한 익산.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장항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준설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준설 공사를 하기 위해 6억 원을 들여 군장항 적성수심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은 군장항의 퇴적 양상을 고려하고 항로의 적정 수심을 산정해 군장항의 유지준설 공사 시행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군장항의 준설은 매년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호에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가 데이터를 통해 관리될 전망입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과기부가 지원하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선정돼 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천에서 새만금 호수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종류와 유입량 등을 촬영한 뒤 인공지능으로 분석합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관계기관들이 하천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지역 맞춤형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안에 시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원예산업 발전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정부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발전계획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케팅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품목 전문성 제고와 기획 생산, 유통 연계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협과 농업법인 같은 생산자 조직의 농산물 취급 비중을 늘릴 방침입니다. 도내에서 빈집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8만 9천 가구로 2020년 9만 5천 가구에 비해 6.3%가 줄었습니다. 도내 빈집은 지난 2016년 7만 4천 가구에서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빈집 정비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도내에서 동력선 없이 맨손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2,243개 어가 가운데 동력성이 없는 어가는 1,438가구입니다. 이는 전체의 64%로 2010년 기준 46%에 비해 18%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5톤 이상 동력성을 보유한 어가는 2010년 306가구에서 2020년에는 197개 어가로 36% 줄었습니다. 도내 농민공익수당이 추석 이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올해 농민공익수당을 신청한 11만 6,485농가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자격 요건을 검증한 뒤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4월 조례 개정으로 지난해보다 5.7%인 6,200농가가 늘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도내 거주하는 농민과 농업경영체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연 6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산 하재마을에 600년 된 팽나무가 1년 전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재 팽나무가 최근 드라마에 나온 소독동 팽나무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군산에서도 도 기념물에 그치지 않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미군 부대와 맞닿은 하재마을. 팽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향해 웅장하게 뻗어 있습니다. 뿌리부터 몸통까지 땅속에 단단히 박혀 오랜 세월 갖은 풍상에도 지주목 없이 버텨온 겁니다. 대대로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세월이 한국이범진흥원의 수령 감정 결과 600년의 세월이 입증됐습니다. 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추후에 문화재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문화재로 가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수가 600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기록이라든지 객관적인 증빙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고증할 수 있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한 거죠. 그러나 미군 기지 탄약고에 밀려 주민들이 떠나고 땅마저 미군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 잘려나가도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 사정이 이러자 시민 3천여 명이 서명을 받아 지난해 6월 자연물로는 군산에서 처음으로 도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재 팽나무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소덕동 팽나무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덕동 팽나무는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있는 500년 된 보호수로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소덕동 팽나무보다 100년을 더 살아온 하재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손색이 없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해 600년을 견디며 군산의 모질고 굴곡된 역사를 안고 단단히 뿌리내린 오히려 더 좋은 팽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라져가는 하재마을의 역사와 혼, 문화를 함께 했던 이 나무로서 계속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천년의 나무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하재 팽나무는 높이 13m, 둘레 6m의 거목으로 도내에서는 최고령이고 전국에서는 16그룹 뿐입니다. 시민들의 작은 울림에 도기념물 지정을 이뤄낸 하재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도내 거주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사를 군산으로 이전한 이후 직원 148명 가운데 94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2명에서 2021년 68명, 2022년 94명, 64%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새만금청은 2013년 출범 이후 5년 동안 세종에 청사를 두고 있는 직원 25명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등으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그린 상점의 지원 기준을 완화합니다. 완화된 기준은 300원의 할인액을 200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연 5회까지의 보상품 지급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20잔 이상 할인할 경우 50리터 종량제 봉투 40매를 제공하는 단일 기준에서 5잔 이상 할인 시 20매, 10잔 이상 30매, 20잔 이상 50매를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 기준 완화에는 그동안 지급 기준이 높아 소형 카페 등 다양한 업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북 순회 경선이 오는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날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합동연설에 나서며 온라인과 ARS로 실시된 도내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30%와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한편 도내 민주당 권리당원은 15만 7천여 명으로 경기와 서울, 전남 다음으로 많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장병 숙소에서 곰팡이가 번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미군 기관지 송조진은 오늘 군산 공군기지 안에서 번지는 곰팡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미국 미주리주 하원 의원이 이 문제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은 페이스북에 게재된 제보를 통해 공개됐으며 미국 미주리주 빌리롱 하원 의원실을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는 성조지에 장병 숙소마다 제습지를 설치하고 곰팡이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교원과 교육 전문직 인사를 당연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자로 모두 555명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인사로는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전주우전중 박경희 교장과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왕궁초 김복희 교장을 임용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 간 협력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서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군산과 익산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익산시는 어제 익산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군산 동국사에서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익산 백제역사 유적지구 실가명 콘텐츠 제작과 고창 고인돌 미디어 아트 활용, 고창갯벌 바다새 탐조 축제 개최, 정읍 무성서원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세계유산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SNS 홍보와 다큐멘터리 제작, 주간 행사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1인 가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7.4%였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에는 35.7%까지 높아져 전국 평균 34.4%를 넘어섰습니다. 도내의 1인 가구 비율은 2016년 처음으로 30%를 넘긴 뒤 해마다 0.5%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 1.5%포인트, 2021년 1.9%포인트가 높아지는 등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도내에서 170여 명이 반려견에 물려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 피해자는 지난해 127명, 올해는 지난 6월까지 5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목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소비자가 마트나 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면 정부가 20%에서 3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포함해 완주와 전주, 익산, 군산 로컬푸드 협동조합, 그리고 일부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지난 8일부터 군산에서 열린 제3회 섬해날 행사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섬해날 행사에서는 섬 관련 전시장 운영과 각종 축하 공연, 국제학술대회, 라이브 커머스, 선유도 불꽃놀이, 드론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내년 섬해날 행사는 경북 울릉군이 개최합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이병기 생가를 방문해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광복절을 맞아 여산에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와 가람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서 교육감은 가람 선생의 민족정신과 한글 사랑을 재차 되새겼다며 학생들이 가람의 한글 사랑 마음을 본받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통해 역사의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군산경찰서장에 강태호 전북지방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이 부임합니다. 신임 강 서장은 군산 출신으로 회현중학교와 군산고등학교, 전북대학교를 졸업했으며 1991년 경위특채로 경찰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익산경찰서 청문감사관과 전주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남원경찰서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임종명 현 서장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복절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